요즘 인터넷에 제주가 난리예요. 황금 연휴에 18만 명이 제주에 입도한다는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시국에 제주 여행을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 5월 관광 성수기를 기점으로 해서 제주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진짜인가요? 저는 글쎄요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살아난다고 네. 살아난다는 게 네. 뭐 이 지금 상태가 계속 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면 좋겠는데 기준점이 애매하잖아요.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네. 바닥까지 갔는데 네. 이게 조금 회복된 게 살아난다고 봐야 되는 건지 네. 그죠? 예년 수준까지 된 이후에 올라가는 게 맞는 건지는 조금 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지금 상황이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회복이 된 상황이라기보다는 네. 저희들 자연 치유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아니라 저 급하게 정책 자금 지원을 한 자금 지원 긴급 수혈했잖아요. 자금 네. 수혈한 효과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저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있어요. 조금 숫자로 보면 살아나는 것 같다라는 팩트는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게 계속 가는가죠. 네. 지탱 유지를 하느냐가 아마 가장 큰 부분일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광으로 때문에 살아나겠냐. 음. 비행기 저희들 항공편 투입되는 걸 보면 네. 5월 5일까지만 비행기가 많아요. 네. 5월 6일부터는 좀 더 줄어든다는 얘기가 네. 있습니다. 네. 항공사 입장에서도 비행기를 띄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즘 국제 유가도 하락하고요. 못 띄우는 사정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지금 뭐 반짝이잖아요. 황금 연휴 얘기가 나왔는데 그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알겠지만 학생 있는 집에서는 아마 문자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5월 5일까지 가급적이면 어디 가지 말라, 멀리 여행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왜? 등교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 굳이 애들 데리고 여행을 하실 분들이 많으실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제주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18만 명보다 네. 더 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오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것도 봐야 되잖아요. 네. 그 리턴이 그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리턴 예약률이 예. 여기 산다는 건가요? 아니, 머문다는 거죠. 오지 못해서 그동안은 올 수 없어서 네. 뭐 움직이지 못하셨던 분들이 네. 이제 들어오시는 게 아니냐라는 네.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또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힘들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일시적으로 휴직이나 이런 걸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그죠. 이참에 이제 집에 뭐 돌아왔다 간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다른 사업장에 여쭤봤는데 거기도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주고 있는 지역 직원들이 다 5월주 휴가를 받았대요. 네네. 황금 연휴 동안 일단 집에 다녀오고 싶다. 네. 그동안은 가급적이 오지 말라고 서로 얘기했잖아요. 네. 어우 괜찮아. 코로나19 끝나면 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힘내자 하고 전화만 하다가 이것까지 놓치면 또 보기 힘들 것 같으니 이 네. 시기에 한번 보자가 네.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좀 분위기도 좀 있고요. 네.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 게 한국은행의 그 소비자 동향조사 네.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4월에 제주 소비자 심리지수가 78.8, 음. 전달 대비 8.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많이 상승하는 거죠. 그죠? 전국 평균이 70.8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달에 비해서 7.8포인트 전국은 떨어졌어요. 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네. 전국이 떨어지면 네. 제주로 여행 오는 심리가 줄어든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반면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거네요. 이 시기에 반짝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또 이 봄 성수기나 이제 가정의 달 효과가 네. 있어서 원래 4월 소비자 심리는 늘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4월이 101.4. 네. 그러니까 기준 100을 넘었었죠. 근데 지금은 78.8이니까 기준 100이 기준인 걸 보면 아직 한참 모자란. 네. 이게 그래서 이게 살아났다고 봐야 되는 거야라는 고민이 조금 생기는 부분이에요. 네. 예. 그 뭐 각종 지원 자금도 풀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 조사 시점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4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진행을 하셨대요. 네. 근데 저희가 저 제주형 재난 생활기금을 전달한 게 주기 시작한 게 20일부터였어요. 네. 20일, 21일 줬고요. 그리고 준다는 얘기가 그 전주에 한참 나왔죠. 네. 조사하는 시점에는 그렇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람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28일까지 저희 코로나19 특별보증 나간 게 네. 1,900억 원대래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렸어요. 전 시중에. 자, 이 돈들이 일단은 돕니다. 네. 그죠? 그리고 네. 흔히 말하는 나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생길 것 같아. 음. 생길 거래. 음. 라고 하면 좀 마음이 풀리잖아요. 네. 아, 그동안 힘들었으니 조금 써도 되지 않을까? 네. 아까도 우리 이제 촬영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네. 아, 고기도 한번 먹고 음. 정말 그런 심리들이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생활 형편 전망, 그리고 가계 수입 전망, 그리고 향후 경기 전망이 그러니까 6개월 이후를 전제로 하긴 하지만 전망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거의 한 10%대 두 자릿대 네.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당장은 아닌데 네. 조금 좋아질 것도 같아. 네. 왜냐면 지금 당장 기분이 조금 좋으니까요. 심리적으로 그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숫자를 보면서 계속 경기 좋아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경기 판단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4월 32예요. 네. 3월에 28까지 떨어졌어요. 네, 정말 네. 바닥이잖아요. 기준이 그러네요. 100인데. 네. 자, 숫자로 보면 4포인트 상승했어요. 네. 근데 32예요. 네. 이게 회복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음. 살아난 거라고 얘기하기도 참 슬픈 현재 경기는 네. 정말 안 좋은 상황이고요. 이 향후 경기 전망도 15포인트나 오르면서 네. 63을 기록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힘든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세라고 저희가 함부로 말하기도 네. 좀 힘든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살림살이는 여전히 긴축. 저도 여전히 줄일 건 줄이겠다. 네. 어버이날 뭐 할까, 어린이날 뭐 할까 하는 고민을 정말 간절하게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물가 수준 전망이 네. 좀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소비 지출 전망이란 게 있어요. 네. 이게 앞으로 돈 쓸 거냐? 네. 그랬더니 쓰긴 쓰겠대요. 근데 네. 그게 포인트가 한 2포인트 오르는 정도에 그쳤어요. 네. 그러니까 87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3월처럼 빡빡하진 않을 거다. 3월에 생각했던 것처럼.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 약간 네. 가정의 달에는 꼭 써야 되는 돈들이 있어요. 네. 가족을 위해 써야 되는 돈들이 좀 있고 그 지출까지 줄일 수는 없어요. 네. 원래 너무 힘드니까 원래 어린이날은 없던 걸로 하자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버이날도 생략합시다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요즘 청첩장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대요. 미루고 미뤘는데 보험을 미루기는 너무 힘들어서 이것까지 미루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결혼식 이제 안내가 좀 네. 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5월 등교 계약하잖아요. 네. 등교 수업 시작하잖아요, 애들. 자, 그러게 되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복 확인해야 될 거고요. 저도 그 생각을 했지만 운동화도 이게 새로 나가는데 모처럼 나가는데 사줘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교육비도 다시 조금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학원을 줄였다가 뭐 다시 늘리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비하고 내고제 사겠다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계절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외식비랑 여행비가 조금 늘었는데 이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품목이에요. 지금보다 경기가 좀 나빠지면 바로 사라져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전국 평균은 아직 그러니까 전국 평균은 하락했잖아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올라갔냐면 그게 네.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느꼈잖아요. 관광이 위축이 되면 제주 경기가 정말 연쇄적으로 이제 힘들어지는데 네. 그 여부까지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다른 지표들은 어떤가요?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29일 자료를 냈는데 네. 올 2월 3일부터 4월 27일까지 네. 소상공인 매출액 추이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계속 안 좋았어요. 언제까지 떨어지는지 보겠다고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4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조금씩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확진자 나오는 추이가 좀 줄어들었고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외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시는 분들 아닌 이상은 네. 지역 내에서 나오는 숫자들이 많이 줄기도 네. 하고 최근에 뭐 10명 안팎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에 비교를 하면 네. 정말 크지 않은 숫자여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마음이 풀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의견이 해석이 좀 분분한 게 네.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던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회복했는데 아직 절반 수준까지 못 올라왔어요. 네. 잘해야 절반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살아났다고 봐야 되나? 그죠? 절반까지 떨어진 상황까지는 저는 아직도 힘든 상황이라고 보는 게 회복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일단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그
관광객 때문에 힘든 게 제주하고 강원도가 좀 심각했거든요. 근데 제주하고 강원도 지표가 조금 좋대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 제주도민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좀 살아나고 있는데 이 살아나고 있는 게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네. 지출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저희는 반대급부로 방역 비용이 많이 들고 있지 않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또 일단 이 업종별로 관광, 여가, 숙박업이 살아나고 관광 서비스 살아나고 하는 부분들 보입니다. 네. 근데 음식점이 많이 안 살아났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역 내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소비가 안 살아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관광, 뭐 여가, 숙박업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최근에 관광 패턴이 제주에서 오래 머물면서 뭐 관광공사 자료를 보면 맛집도 가고 야외 활동도 하시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음식점이 많이 안 늘었잖아요. 그럼 음식점에 가서도 이제 꼭 먹을 것만 먹고 가신다거나 안 들를 수도 네. 있겠다. 그리고 젊은 분들 많이 오시는데 정말 제주를 빠른 속도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가시는 경우도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쓸만한 공간들이 네. 오늘 다 닫았잖아요. 사람들 많은 데는 가급적으로 안 가려고 하니까 네. 마트도 잘 안 가실 거고요. 이제 뭐 열려 있지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부대끼는 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안 가실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변수가 좀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부동산 경기 뭐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 부동산 경기 찬바람 분다 빙하기다 하는 얘기는 지난해에도 내내 했었어요. 네. 경기 뭐 거품 빠진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게 건설업계 쪽이었어요. 네. 건설업이 뭐 제주에서 포지션이 그러니까 비중이 높진 않아도 지역 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영역이에요. 네. 뭐 이렇게 보면 자재나 연관된 기업들도 네. 있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서 그런 영역인데 그게 좀 힘들어서 네. 뭐 재미있는 게 서귀포의 그 오피스텔이 네. 빈방이 많이 늘었다고. 네. 왜냐고 했더니 서귀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일하시던 분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빈방이 생겼다. 네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안 네. 좋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코로나19 영향까지 더해졌어요. 뭐 돈이 안 들잖아요. 네. 그죠? 뭐 한동안 외국인 근로자도 썼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도 다 돌아가셨잖아요. 네. 이제 다시 오기 전까지는 그 부분도 힘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돈 안 쓰면 투자가 일단 안 되니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없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나오지 가격 하락세가 이 가격 하락세가 정말 거품이 빠지는 건지에 네. 대한 것들도 좀 봐야 되는 게 네. 제주도의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서 2년째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제주 지역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네. 공동주택의 그 평균 공시가격이 1억 4,888만 6천 원. 네. 1억 원대네요. 근데 지난해가 1억 5,070만 9천 원. 네. 그러니까 1.2%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고 저희가 서울다음으로 뭐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올 네, 정도로 네. 집값이 높았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거라서 사실 이 하락세가 전체 가격을 놓고 보면 몇 년 자료를 쭉 하고 놓고 보면 네. 정말 완만하게 떨어져요. 이게 음. 생각보다 네. 이게 크게 떨어지는 그런 네. 내용은 아닌데 높긴 높군요. 그렇죠. 높은 상황인데 이게 이 높은 상황에 맞춰져 있던 모든 그 시스템이 흔들리는 거랑 마찬가지여서 그렇군요. 네. 그 충격이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집값만 떨어진 게 아니라 제주 땅값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 땅은 정말 불패였어요. 네. 한동안 네. 시장에 나오면 제주 땅은 뭐 나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정말 달려들어서 갖고 싶어하는 뭐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경매 시장에서도 조금 찬바업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그렇군요. 들리는데 이게 그 대형 개발 사업 부진 네. 그리고 유입 인구 감소 그리고 네. 미분양 주택 물량 적체 그러니까 네. 투자를 했을 때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네. 그럼 여기 뭐 코로나19 사태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원래 1분기 지역별 집값 변동률 네. 제주 지역이 마이너스 94%, 네.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전국 평균이 이제 한 0.92%가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됐어요. 네. 네. 지방은 둔화가 됐는데 네. 지방 둔화의 원인이 된 게 대구하고 네. 제주였어요. 네. 그러니까 대구는 사실 뭐 코로나 네. 때문에 네. 좀 부담이 많이 컸었던 부분이 있고 네. 제주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미분양이 많다. 근데 미분양도 성격이 재밌어요. 제주시의 빈집은 오래된 집이 좀 많대요. 네.
예, 이 지어준 지 오래돼서 그러니까 이왕이면 새 집에 살겠다고 해서 이제 빈집이 많이 있는 원도심 빈집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새 집이 좀 많이 남았어요. 네. 서귀포는 뭐 저희들 뭐 기사나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젊은 층이 자꾸 빠져나오는 서귀포 자체가 공동화 현상이 네.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사서 살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네. 그럼 그러니까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뭐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음. 이런 게 아마 미분양 물량 적체라던가 음. 집값 땅값 하락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분기별로 좀 계속 뭐 마이너스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가 역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계속 기록했던 상황이고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올라가 있는 내가 지금 뭐 63빌딩 꼭대기 올라가 있는데 63빌딩에서 보던 풍경이 한층 낮아진다고 밑으로 해요. 낮아지면 조금 달라 보이잖아요. 네. 위에 지붕이 있어요. 네. 이게 하나가 더 네. 전망대에서 보다가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뭐 땅값이 떨어졌으니까 거래량이 늘어졌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그건 아닌가 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상 제주 땅의 메리트가 조금 떨어진 게 네. 아니냐라는 그 말들이 나오는 게 네. 뭐 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으면 그 인근 부지까지 이제 네. 땅값이 상승을 해요. 네. 보면 이제까지 제주도 땅값 상승은 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네. 제주도에 뭐 개발 사업이 있으니 뭐 영어교육 도시도 만들고 네. 뭐 혁신 도시도 있고 뭐 하면서 네. 주변 땅값이 올라갔던 네. 경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제2공항이라든가 다 이제 멈춰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게 자꾸 장기화가 되니까 네. 세금만 무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메리트가 낮아지는 개발 이익을 놓고 땅만 갖고 있다가 네. 흔히 말하는 서귀포시 뭐 노른자이 도심에 있는 노른자이 땅도 나오고 네. 경매 시장에 나와요. 네. 돈을 갚지 못해서 나중에는 이제 투자처를 잃게 되는 거죠. 네. 이 재미있는 얘기로 뭐 경매 강정 지역에 뭐 어떤 집을 네. 하나 사신 분이 네. 급하게 돈을 빌려서 좋다고 해서 이제 뭐 집을 샀는데 이게 가격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다 물지도 못한 상태에서 네. 가격이 떨어지니 이 집을 내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집을 팔아도 처음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할 만큼 네. 집값이 내려갔다. 네. 그러니까 이 편차들이 엄청난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소비자 동향을 보면 네. 집가는 그 집값은 더 내려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반응들이. 네. 근데 이 집값이 하락하고 땅값이 하락하고 하는 거에 체감이 다를 것 같아요. 네. 당장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집값이 내려간다고 하면 흔히 말하면 억대는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네. 그 정도 그죠? 아니죠. 억대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1억 5천에서 1억 4천 뭐 이렇게 네. 됐다. 네. 4천 뒤에 숫자가 크잖아요. 네. 거의 똑같아요. 1억 1억 5천이랑 똑같아요. 뭐 이게 남들은 집값 내렸을 때 기회야. 뭐 호주 뭐 이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투자 호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네. 그 조급 떨어진 가격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뭐 현 상황에서 집가나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는요, 그 투자 호기라기보다는 도민들의 삶이 퍽퍽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로요, 당장은 피부에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경기 부진으로 인한 지역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